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이미 받고 나서 절망한 경우, 문제가 생긴 경우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이고 그 중에 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병원을 전전하면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다녀봤자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듣고 또 인터넷 정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의학적인 기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 머리만 혼란스러워집니다. 쌍꺼풀 수술이 잘못됐다면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문가를 찾아야 되죠. 바로 이희문 성형외과 TV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왜 이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지 정확한 진단 이후에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쌍꺼풀 수술 받았는데 눈이 제가 봐도 정말 엉망이에요. 이렇게 돼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눈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얼마나 인상이 나빠 보입니까? 수술 후에 지금 클로즈업 했지만 상당히 인상이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물론 당연히 수술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잘 보면 이 눈동자가 다릅니다. 지금 이쪽 눈이 앞이 기우니까 눈동자가 사시가 있어요. 이쪽 눈은 부리부리해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이렇게 빤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인상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제 수술에 이렇게 또렷한 인상을 갖게 됐는데요. 눈동자가 사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또렷한 경우는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중간에 좀 잠깐 제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매력 있는 여성은 약간 외사시가 있는 여성이 가장 매력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책하고 영화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봤는데 약간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외사시가 남성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어 보인대요. 제가 그 이유까지는 분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작 중에 태고의 시간들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폴란드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 여주인공이 약간 사시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저는 이제 문학작품을 최근 들어서 많이 취미로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코바츠크라는 그런 여주인공이 눈이 약간 사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그런 사시로 표현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눈이 매력이 있다는 그 이후에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매력을 떠나서 정말 눈이 기울고 외사시 증상이 생긴 심각한 경우입니다. 관상도 나쁘겠죠, 당연히. 관상이라는 거는 제가 원래 알기로는 제가 관상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그냥 책을 본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관상은 원래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명 관상을 보는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소견으로는 뭐 과학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경험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건 성형을 해서 인상이 바뀌거나 얼굴이 바뀌면 그 운명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뀌는 걸로 알았는데 바뀐다고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얼굴이 좋아졌으면 운명도 바뀌고 앞으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관상의 그런 유연성을 제가 듣고 놀랐는데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엉망이 되었을 때 정말 그걸 고쳐서 외모도 고치고 또 인생도 개선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이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눈이 잘못되면 먼저 진단을 내려야 돼요. 이거 눈 보면 이렇게 되게 생각할 겁니다. 와, 눈이 엉망이네. 딱 거기까지 대답을 하고 어떻게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눈이 예쁘면 예쁘고 미우면 미웁다. 뭐 그 정도. 근데 어떻게? 라고 의학적인 진단을 내리는 게 바로 분석입니다.
잘못됐는데 눈이 지금 앞에가 기울었어요. 그럼 기운 원인이 무엇이냐? 눈 뜨는 근막이 위에 있는데 근막이 지금 손상된 겁니다. 손상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근막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떴다가 붙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앞에가 기울었다는 건 이 부분이 다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둥글게 떠져야 되는데 주저앉았어요. 바깥쪽만 떠주고 안쪽은 안 떠져요. 이 부분이 앞쪽 부분이 전부 주저앉은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눈앞이 뾰족하고 눈동자는 사시 증상이 있습니다. 아마 원래 눈은 좋았을 것 같아요. 눈동자도 크고 눈도 크니까. 근데 눈이 크신 분들이 수술이 잘못되면 더 눈에 많이 띄어요. 이거는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 취형 장애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왼쪽 눈 좀 나아요. 근데 가운데 좀 부리부리하고요. 꺾이면서 앞쪽이 쌍꺼풀이 두껍죠. 자, 검판이 꺾여요. 검판이라는 조직이 뭐냐면 눈꺼풀에 이렇게 연골 조직이 있어요. 귀연골보다는 조금 얇아요. 근데 이렇게 얇게 연골이 눈의 뼈대처럼 위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검판이라고 하거든요. 검판 조직이 눈이 크신 분들 중에 검판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눈이 떴을 때 둥글게 돼야 되거든요. 속눈썹 모양이 자기 진짜 눈입니다. 둥글게 돼야 되는데 꺾이는 거예요. 잘 꺾이는 그런 눈을 만약에 근막이 양쪽에 떨어지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 진단 방법. 저번에 사실 그런 말씀은 타병원서는 잘 듣기 힘들지만 제가 그 연구한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 가도 기운 눈은 못 고치거든요. 기운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수술하거든요. 이분이 지금 상태가 좀 나쁜 편인데 많이 기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둥글게 고친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제대로 고치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엉망인 눈도 잘 보면 이쪽 부분에 눈 뜨는 근막이 떨어졌고 이거를 또 연결시키는 거 그냥 다시 꼽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렇게 둥글게 교정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희문 성형외과가 많이 알려지고 눈이 잘못되신 분들이 와서 유명한 병원이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 앞쪽이 기울면서 꺾인 눈을 둥글게 교정할 수 있다. 다른 데서는 다 어려워도 이 부분은 가능하다. 그런 점 중에 하나 오늘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엉망인 눈을 봤는데 그중 핵심은 눈 뜨는 근막이 떨어져서 기울어진 눈, 내안각이 뾰족한 눈, 그러면서 손까지 아웃라인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어느 병원에 가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냥 수술해서 좀 개선시킬 수 있다, 그 정도. 아니면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좀 힘들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치시는 분들이 요즘도 많고 상담도 많이 오십니다. 물론 제가 어떤 수술에 관해서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수술했을 때 잘못됐을 경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물론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쌍꺼풀 수술 후에 잘못된 경우, 완전히 기울어서 뾰족해진 경우에 어떻게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